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서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폭염 관련 뉴스와 함께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온라인에 여행지를 검색하면 여행지에 대한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플랫폼에서는 교통편과 숙박을 비롯해 주요 명소의 입장권 등의 예약과 가격 비교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라이브투데이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와 트립닷컴의 불만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소비자 상담 가운데 아고다와 트립닷컴 사건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아고다 상담건은 610건, 트립닷컴은 327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 222건, 테무 92건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고 아고다 등 여행 플랫폼 이용자들은 주로 예약 취소와 환불, 수수료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과 그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여행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만 의존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이나 플랫폼 측의 대응 방안과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등을 보도에 포함했다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단순히 중국 쇼핑 플랫폼과 여행 플랫폼 불만 상담 건수를 비교했는데요. 국가별 소비자 상담 건수를 덧붙여 수치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국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올여름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 질환에 대한 내용을 다룬 보도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염병마저 확산되고 있어 개인 방역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더운 날씨에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다 보니 실내 환기가 부족해 호흡기 감염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뉴스센터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령대별로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영유아 사이에서는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소아청소년층 사이에서는 지난 6월부터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말라리아의 확산을 언급하며 야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기에 물린 뒤 오한이나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에 대한 보도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12일 뉴스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전보다 9배 넘게 증가한 861명이며 이 가운데 고령층의 입원이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에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고 질병관리본부는 2시간마다 10분씩 실내 환기를 하고 손 씻기를 하는 등 기본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의 현재 상황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계절성 질환에 대해서는 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등 오랜 기간 지속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확산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이전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도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수칙을 전문가의 의견과 질병관리청의 권고를 통해 언급했는데요. 국가 차원의 감염병에 대한 강제적 방역 조처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잘 알려진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실내 환기 부족을 지적해 시청자들에게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기 방법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전달했다면 보도의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 결제와 금융 서비스는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이용자 개인의 금융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관과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월에서 7월 사이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분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이 정보에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정보 제공은 정상적인 위수탁이라고 해명했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부정결제 여부 확인 외에는 활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의 대금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위수탁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에 대한 내용과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애플의 3자 협력 관계도를 시각화해 전달했는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 화면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카카오페이 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덧붙여졌다면 시청자들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국경일에는 가정에서 국기를 개양하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와 빌라에서 태극기를 개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는 광복절의 태극기 물결은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극기를 걸고 싶지만 국기 개양대가 설치되지 않은 빌라가 대부분이고 아파트에서도 태극기를 거는 가정이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국경일에 태극기 구경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도 줄고 판매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국기꽂이가 없는 경우 창문에 직접 붙이는 방법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법, 집과 차량의 국기 개양법에 대한 안내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 국경일이면 태극기를 개양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축 건물들에는 국기 개양대가 설치되지 않아 자연스레 관심이 멀어진 것입니다. 이 보도는 태극기 개양의 감소 현상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국경일과 국기 개양에 대한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태극기 개양의 의미를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상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 감소 현상을 거주 환경의 측면에서만 설명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통해 다뤄봤다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태극기 개양 장려를 위한 제안이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관련 현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이루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루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스페인에서 온 23 누리아 씨의 한국 생활기를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넓은 전경의 바다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카페 투어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찾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둘째를 임신하면서 멀리 여행을 못 가는 대신 이렇게 주변 예쁜 곳들을 찾아다니는 게 부부의 소소한 즐거움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페인에서 온 누리아 씨의 친정 어머니가 오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에는 부부가 스페인으로 가고 친정 어머니도 한국에 1년에 한 번은 오시려고 해서 1년에 최소 2번은 꼭 만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이는 오늘 7개월 만에 외할머니를 뵙는 거라고 하는데요. 나오셔야 할 친정 어머니가 나오지 않자 누리아 씨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현이도 엄마의 불안함을 풀어주기 위해 귀여움을 한껏 뽐내봅니다. 마침내 게이트에서 나오는 친정어머니. 약 7개월 만에 상봉한 모녀라고 합니다. 또 7개월 만에 손자를 안으신 친정어머니 눈에서 손자를 향한 사랑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모님이 오셨다는 기쁨은 지훈 씨의 표정에서도 숨겨지지 않았는데요. 아기를 씻기고 집을 치우는 걸 같이 도와주시는 손이 느는 만큼 초보 엄마 아빠에게는 구세주 같은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3개월 동안 함께 집에 머무르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부터 현이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출근한 아빠 대신 외할머니와 한껏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새 식구는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데요. 누리아 씨처럼 한국에 정착한 스페인 친구 아드리아 씨를 만났습니다.
고향 집에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수다 타임이 이어졌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딸이 공부한다고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살게 될 거란 걸 예상했다는 에스테르 씨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크게 놀라지 않았고 딸을 사랑하고 아이를 예뻐하는 사위면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고 합니다. 수다 타임을 마치고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요. 고향에 계신 친정 아버지도 영상통화로 함께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한국에 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팠는지 일어나서 우는 현이를 챙기기 위해 급하게 마무리는 됐지만 고향에 온 것 같은 즐거움을 가득 머금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아버지랑 같이 저녁 한 끼를 하러 갈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지훈 씨의 아버지와 현이 그리고 누리아 씨의 친정 어머니까지 모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메뉴는 바로 에스테르 씨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 쭈꾸미입니다. 매운 음식을 참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한국인보다 스페인 모녀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넣었지만 스페인 모녀는 매운 기색 하나 없이 맛있게 먹고요. 오히려 시아버지와 지훈 씨의 손가락질이 매운맛에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과도 너무 잘 맞지만 사돈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스페인에서 한국어 수업도 듣고 계시다는 에스테르 씨. 은퇴 후에는 반년은 한국에서 지내고 반년은 스페인에서 지내실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긴 어렵지만 시아버지는 이날의 맛있는 저녁밥으로 사돈과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봅니다. 주말 아침, 스페인에서 오신 친정어머니와 누리아 씨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이 한국에서 네 식구가 함께 보내는 첫 주말이라고 하는데요.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장모님을 위해 도자기 체험을 예약했다는 지훈 씨. 오늘의 장모님 맞춤형 데이트 장소는 다양한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있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고 합니다. 도자기 체험 장소에 도착해 원하는 모양의 도자기를 고르는 네 식구. 도자기에 그려놓고 싶은 도안을 고른 뒤 도자기에 대고 물을 묻힙니다. 도안이 새겨지고 나면 도안에 맞춰 색칠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리아 씨 혼자 현이를 달래봅니다. 그 사이 에스테르 씨의 도자기가 예쁜 세계 모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누리아 씨는 남편이 누리아 씨의 가족과 남편의 가족 모두를 존중해주는 점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코스는 벽화를 둘러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는 지훈 씨. 예상치 못할 정도로 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온 가족이 무더위에 지쳤습니다. 가파른 계단까지 올라 빙수 가게에 도착한 네 가족. 달콤하고 시원한 빙수를 먹으면서 더위를 식혀봅니다. 이 순간에도 지훈 씨는 바쁜 모습인데요. 길거리의 음식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는 섬세한 지훈 씨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소는 바로 행운의 쿠키라고 불리는 포춘 쿠키 가게입니다. 서로의 운세를 뽑은 뒤 공유하는 모습이 참 즐거워 보였는데요. 우울하고 힘들 때도 내 편이 있다는 게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지훈 씨의 인터뷰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식구는 폭염을 피해 결국 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현이의 시간이 펼쳐졌는데요. 아빠 지훈 씨가 첫 끼를 먹을 동안 외할머니와 엄마 누리아 씨가 현이의 놀이를 담당해봅니다. 오늘 일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이라이트인 현이의 모델 사진 촬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기 모델 프로필 사진으로 쓸 사진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꽃가옷을 입고 단장을 마친 뒤 카메라 앞으로 향해 보는데요. 초반에는 낯을 가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꽤나 멋진 가을 모델 느낌이 나는 한 살 된 현이의 모습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연중객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남편 지훈 씨의 자상함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그랬군요. 이 당연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한국에 정착한 지 2년밖에 안 된 어린 누리아 씨가 힘들지 않도록 여러 부분에서 배려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할지 고민하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루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의 대명사를 부리던 전기차가 이제는 전기차 포비아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네. 폭발을 하면서 큰 불이 났고 이 예. 불로 인해서 14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슬렸고요. 또 주민들은 이 찜통 더위에 단수 단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먼저 이번 전기차 화재의 원인 발생 경위 좀 짚어주시죠. 예. 8월 1일 오전 6시 15분쯤에 인천의 1581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흰색 벤츠 차량에서 연기가 나오다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생겨났습니다. 예. 화재가 난 곳이 지하 주차장이어서 연기 배출이 쉽지 않았고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워 소방대원들은 호스로 방수 작업에 나서 8시간 20분이 걸려 진화했습니다. 예.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3명이 연기를 들여마셨고 소방관 1명도 어지러움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화재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로 퍼지면서 주민 103명이 대피하고 106명이 계단과 베란다에서 구조됐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슬렸습니다.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가 넘어 설비와 배관 등이 녹으면서 나흘 넘게 아파트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예. 전기가 끊긴 470세대는 냉장고 음식이 상하고 일부 세대는 분진이 온 집안을 뒤덮는 해를 입었습니다. 그랬군요.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출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모습인데요. 전기차 출입을 막는 건물이 좀 늘어나면서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전기차 출입을 막는 건물주가 등장하고 일부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 제한을 추진하는 등 입주민 간의 갈등이 언론 보도에 등장합니다. 예. 출입 제한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립이 주된 초점이었습니다. 이는 언론이 취재하기에는 아주 선명한 구도입니다. 연합뉴스는 전기차 차주를 인용해 화재 비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전기차만 출입을 제한하는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제한을 찬성하는 쪽은 전기차에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큰 것이 핵심이라며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만큼 재산 보호를 위해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게 스프링클러 등 진압 설비를 점검하고 확충한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 책임진다는 각서 요구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치게 대응한다며 이런 모습은 자칫 전기차 구매 기피로 이어져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전기차 왕따, 전기차 님비, 전기차를 타면 죄인이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이 사설은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매물이 크게 늘고 전기차 구매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이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화재의 책임이 국가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과 정부가 안전보다는 충전시설 확보에 몰두한 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재난에 가까우니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비교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또 지자체도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일단 대책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지 관련 예. 보도 내용 짚어보죠. 예, 언론이 보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설치, 배터리 실명제입니다. 예. 뉴스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는 20개 옥내 공용 주차장에 차량 화재 때 차량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를 설치했습니다. 예. 머니투데이는 차량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자동차 업계에 확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배경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높고 정부가 내년부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완성차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배터리 과충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가 휴대폰 앱으로 충전량을 80%에서 90% 정도로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 환경부는 화재를 예방하는 충전기를 도입하며 충전 정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의 제조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산업자원부는 충전기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 보도에서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은 배터리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을 출입하도록 하고 인천시는 내년부터 차량용 질식소와 덮개를 모든 아파트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매년 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화재 원인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관련 내용 짚어보시죠. 예. 언론은 배터리 결함이나 과충전 등 때문에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합니다. 예. 뉴시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 중 하나에 난 불이 다른 셀로 옮겨 붙는 열폭주가 일어나 일반 차량보다 진화가 힘들고 다시 불이 붙거나 폭발할 위험이 높으며 순간 최고 온도가 1900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언론 보도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현재 기술의 한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이를 완전히 끄기가 어렵고 짧은 시간에 진화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충전율이나 충전 시간을 제한하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아져 예.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덜한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전기차를 지상 주차장 등으로 제한하고 충전 시설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소방청은 스프링클러의 헤드 간의 거리를 현재보다 좁혀 많은 양의 물이 분사되고 예. 헤드를 조기 반응용으로 바꿔 전기차 화재를 빠르게 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민감도가 높아지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고려 요소가 있겠군요. 예. 자,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친환경차 대중화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른 모습인데 뭐 과도한 불안도 좀 문제겠습니다만 아니란 대응도 안 될 말이겠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언론은 이번에도 자극적인 표현을 기사 제목에 올리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예.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화재 공포, 전기차 안 사요, 전기차 출입 금지의 멱살잡이까지 등이 예입니다. 그렇군요. 차분하면서 객관적인 접근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뉴시스는 주차 중 전기차 화재는 이례적이다.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더 자주 불이 난다 등 5가지 주장의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를 다루었습니다. 예. 8월 10일에 나온 이 보도는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테슬라 보고서 등을 인용해 전기차 화재에 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예를 들어 지난해 차량 1만 대당 화재 건수를 보면 내연차 화재는 1.9대, 전기차 화재는 1.3대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테슬라 보고서에서 내연차 화재 진화에는 1시간이 걸리지만 전기차 화재 진화에는 8시간이 걸리며 예. 내연차 화재에는 1톤의 물이 필요하지만
전기차 화재에는 무려 110톤의 물이 들어갑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전기차 화재 이후에 시민들에게 차분하면서도 충실하게 제공했다면 전기차 출입 금지 등 과잉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언론사와 언론인이 이런 노력을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